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 TV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18번째에 맥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브이로그 20편에 맥 흥미롭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대화 형식을 가지고 했더니 1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부가 거의 1시간 분량이 돼서 편집을 해서 한 55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니까 거기에 1부에서 다뤄놓은 내용들이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좋은 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맥이라는 것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맥을 보고 실질적으로 진단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 설명을 하느라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 틀어져 있는 모습들에 대한 그 상황 내에서 환자들이 좋은 의사를 만난다라는 것 자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어요. 2부에서는 제가 쓴 대본에 맞춰가지고 본격적인 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달할까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1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맥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단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부 주제입니다. 그건 서양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진기를 들이대고 혈압을 측해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환자 몸에 치료를 잘 해주기 위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이를 하는 것이 그게 진맥이에요. 그래서 진맥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진맥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아프신 분들은 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뭐 의사도 병이 걸리기는 하죠. 그래서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진맥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는 비법을 사실상은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부분이 여기 오늘 유튜브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맥 흥미롭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브이로그 21이 되겠네요. 그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의학은 한의학답게 세상의 병을 치료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의사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이제 있게 되게 되고,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보안의학, 대체의학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 지석영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한의사 6호인데요. 그분들이 의료법을 일제시대 때 기초로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의사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정통의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협회 팀들이 서의사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의사라는 말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상 서의사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중국처럼. 하여튼 의사협회 팀들이 한의학을 배우려고 그러는 의사들이 많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협회 팀들이 공식적으로 한의학을 배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못합니다. 일본에 있는 의사들은 한의학을 배우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의사가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의학을 배우겠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추세. 그 뭐 당연하죠.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을 배우겠다. 이거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정통 의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의학, 코리안 메디슨을 우리나라의 서구 전래의학을 배워서 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려고 그러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을 못해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 그분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 수출 입국의 나라예요. 서양의학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을 가지고 외국에만 수출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권에서 한의학 수출진흥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정치권에 가서 합니다. 그거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탁월한 의학이 세계에 전달이 되게 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의학에 대해서 갈급하시는 분들에게 중국의 중의학, 지금 그게 세계적으로 200조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는데 그 유물론에 기초한 중국의 중의학에서 그 헤매이고 있는 세계 의사들을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제가 하여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의학 수출진흥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하여튼 한의학 대한민국은 수출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고요. 앞으로 수출로 결과적으로는 잘 전달할 거고요. 지금 문화예술 쪽에 BT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100배의 파괴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고요. 바이오 산업 중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유전자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되는 이야기 아니고요. 한의학만이 수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북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순환력이 떨어졌다 그러는 자연의 소리, 고마운 소리이고 침만큼 순환력을 높여주면서 대한민국에서 보험 처리해 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침이다. 침혈자리 어디 곳에 어떻게 침을 놔야 되나, 어떤 경락을 치료해 줘야 되나, 이거 다 진맥으로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의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한의학을 한의학답게 한진한치를 하는 대한민국의 한의사 몇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2003년 사스가 있을 때 중의학이 참여해서 그 사스를 잡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일찍 그 코로나19를 잡았고 한국에서도 WHO의 작년에 한의학이 국가 방역체계,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참가해서 코로나를 잡겠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접근 핵심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을 통째로 실질적으로는 대구에서 코로나19 대구 시민들의 치료를 하는데 제공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너네가 참가하면 진료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다 빠지겠다 이렇게 위협한 것을 현 정부가 받아가지고 한의사들은 뒤에서 20%를 공짜로 한약을 6개월 동안 지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잡힌 것입니다. 언론에 조금 노출이 되기는 했지만 저도 거기 이틀 가가지고 비대면 진료, 제가 한의원 진료 빼고 이틀 저도 갔다 왔지만 젊은 한의사들이 하고 있고요. 양의사 협회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사들이 그 방역 체계에 참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가한다 그래가지고 그 진료에 방역 체계에 혼선이 생긴다라는 말, 전 거짓말입니다. 한의사들은 양의사의 언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게 협박을 해서 한의사가 전면적으로 이 코로나19에 참가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WHO에서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WHO에서 제가 알기로는 압력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비대면 진료에 우리가 그냥 공짜로 봉사로 참가하는 것을 정부가 겨우 허락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공짜도 줬다라고 제가 한의사 협회장한테 들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세계적인 추세를 좀 아시면 좋고요. 환자를 사랑하고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마음을 좀 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부를 우리가 시작할까 합니다. 진단이라는 것이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거,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험실에 의해 가지고 그 실험실 결과를 종합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다 그랬고요.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고전들을 무던적 고찰을 하면서 생활적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는 생체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생체 실험을 뛰어넘는 역사적 실험에 의해서 참으로 남아져 있는 것, 이런 두 부분에서 신뢰를 받아서 현재 의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저는 뭐 수학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제가 나이가 뭐 그럭저럭 해서 이제 60 가까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사실상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보지 않는 교환. 이렇게 해서 그걸 등가 교환, 보통 등호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의 세계, X축, 2차원의 세계, XY축, 면적, 3차원의 세계, 그 다음 그걸 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면적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상은 최적만 돼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 몇 평, 그렇죠. 어느 땅 몇 평, 이렇게 면적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땅의 한반도 전체의 뭐 50배, 뭐 이러는 것처럼 면적에 관심이 있어요. 2차원의 세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2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서 인정해 줄 만한 풀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맥을 이야기하면서 왜 등가교환, 수학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어리둥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은 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실 텐데, 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풀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 어렵게 내면, 옛날에 서울대학교 저희가 들어갈 때 본고사에서 수학 문제 3문제 내는데 그중에 한 문제 풀면 수학에 들어갔다 그래요. 수학 문제 3문제 중에 한 문제 풀면 서울대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문과도 아니고 이과들만. 문과 애들은 뭐 3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풀죠, 뭐. 그만큼 수학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우리나라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들은 그런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천재 애들이 동경대 옛날에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풉니다. 수학에서도 세대 7대 난제 뭐 이래가지고 존재하고 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학 실력, 제 딸이 고대 수학과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봤어요. 대한민국의 수학 실력 형편없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새 근대 수학 사항 자체의 내가 선형 대수학,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이라는 거, 벡터라는 단위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학문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수학에서 해석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석학에 제대로 된 학자들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 해석학이 바로 진맥입니다. 진맥. 그분들이 왜 그런 해석학을 할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맑음을 순종하고 땅의 반듯함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룩하면서 문명이 개척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 수학의 해석학이 바로 진맥입니다.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죠? 오늘 그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하나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데, 우리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인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라는 것 자체,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피눈물 정도가 아니겠죠. 피를 이에치카의 말처럼 피의 능선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가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올해 말에 이제 사실상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도 2022년 먼저 2년도 채 안 남았죠. 후보는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나라도 소위 말해서 후보가 결정이 나겠죠. 잠룡. 제가 갑자기 선거 이야기를 맥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압니까? 네? 우리 고 사장님. 제가 맥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선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조금 어리둥절하시죠? 이게 원고에는 안 써져 있는 이야기. 네? 이 방송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하여튼 어리둥절 하시잖아요. 네. 네네. 선거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사람이죠. 그리고 땅이라는 말은 치수라고 보통 물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생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걸 옛날 말로는 치수, 물 관리를, 물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 최고 결정권자를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선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크리티컬 일렉션 보통 이라고 합니다.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거죠. 크리티컬 일렉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미국의 대선은 2020년에 미국의 대선은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대한민국의 대선도 크리티컬 일렉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 정신을 담는 대통령을 뽑느냐 안 뽑느냐. 지금 시대 정신은 4차 산업 시대를 어떻게 열어서 모든 사람이 문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받게 할까.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선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맥을 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말 자체가 그게 모든 사람이 진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의 공평함을 세상에 전달할까?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맥을 본다라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시대,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세계의 보편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진맥을 하는 겁니다. 맥이라는 것이 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것을 점이라고 그랬고요. 현대에 와서는 해석학 내지는 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이라는 것이 짝대기를 쭉 긋고 옆에 점을 하나 찍고 그 옆에 입구자, 하늘과 땅을 이은 것을 아는 사람이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말로 하자면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 뭘 좀 아는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가 그 책이 분서경류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 책이 없어질까봐 공자가 주예를 달면서 그렇게 알기 어려운 기호로 써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역경이라는 책이 오늘날에도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 이런 것을 동양적 언어로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기륭화복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미신이 돼버린 거죠. 점이라는 말이 그게 바로 현대말로 하자 한다면 그게 수학이라는 말이에요. 해석학이라는 말이에요. 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브이로그 18에서 컨텍스트를 모르는 텍스트, 해석, 이거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삽니까? 태어나서 교육받아가지고 교육받은 것만큼 일해서 세금 내가지고 그래서 아프다가 돌아가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에서 문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소위 말하는 학자라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결시켜주는 모든 해석들은 일종의 크게 봐서는 그게 다 진맥이에요. 진맥. 그게 진맥입니다. 그거를 의서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 하려면 덜 아프고 자기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건강 정보에 대한 이야기, 또 좋은 의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맥을 아는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100년 전에 소문대요라는 책을 쓰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맥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맥해라는 짧은 논문, 뭐 한문으로 하면 A4 용지로 그 크기를 10 정도, PT를 한 10으로 맞췄을 때 암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한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한문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그 원문은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그 해석한 것만,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해석한 것만 하고요. 해석한 거를 하면은 한 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것도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은 지금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할 수는 없고요. 그걸 정리해서 요약한 것만 제가 먼저 읽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맥의 해석, 맥해의 요약. 심장에서 전체를 거느려 다스리고 비에서 소화하며 폐에서
혈액을 선포라는 말이 혈액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폐에서 혈액을 돌려서 장부를, 오장육부를, 내부 장기를 살아있게끔 생명을 주고 모든 인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골 동맥에서 크게 보입니다. 크게 모입니다. 요골 동맥 아시죠? 여기 경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태음 폐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수태음 폐경이 현대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요골 동맥이에요. 뭐 요골 동맥 하면 아시는 분들 대충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엄지손가락 위쪽에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것 이런 거죠. 맥이 없는 곳은 없으나 거기를 동양적 언어로는 기의 입구다 이래서 기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구에 가장 잘 나타내며 기구는 수태음 폐경 어제의 1촌 뒤에 1촌이라는 것은 통상 한 3c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손톱 그 손가락을 딱 구부렸을 때 한 마디의 크기를 1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촌관척이라는 마디 단위를 썼지만 요새는 밀리미터를 세계 표준 단위로 쓰니까 그게 한 3cm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팔이랑 연결되어 있는 선에서 3cm 위쯤에를 기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요골동맥이 뜁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뭐 그거 말고도 그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 관상동맥,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그 동맥 뛰는 곳에는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를 측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장 그게 잘 뛰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명으로 맥을 이미 남김없이 다 밝혀 놓았으나 앞에 좀 글이 좀 생략되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만 사람이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되냐 못 되느냐 서양의학도 혈압 측정하고 아까 청진기를 두르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한의학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촉촌을 논하면서 관에서 척태까지는 척내요. 관에서 어제까지는 총구라 하였으니 여기 척택, 척내, 어제, 촌구 이런 말이 동양적 언어라서 하여간 좀 잘 모르시죠? 척택 이러면 네, 압니까? 어렵네요. 척택 어려워요. 어렵죠. 네. 척이라는 말이 그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그걸 한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촌관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척이라는 말이 따지면 서양에서 원 피트 해당하는 거예요. 발 길이 하나 이런 것처럼 그게 거의 네. 비슷비슷해요. 한 피트랑 한 척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10자짜리 뭐 보통 장농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육척, 그 자라는 말이 한문으로 육척 이야기하면 장신. 척이에요. 척. 그러니까 육척 장신할 때 그 척이 그렇죠. 보이는가요? 육척장신 그러면 30cm로 나면 180cm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관우는 팔적장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새로 따지면 야오밍 정도 크기죠. 뭐 8324 키가 2m 40이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척이에요. 요건 앞으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앞의 말과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되니 이것이 어찌 월인의 본디 내용이겠습니까? 월인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화타, 편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편작 이야기를 하느냐면 편작이 맥에 대한 맥경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예, 지금 그게 좀 고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동양에 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편작이 썼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월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월인이라고 한문에는 보통 쓰는 겁니다. 하여튼 아니면 방사들이 몰래 감추었다가 속이고 어지럽혀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몇 개 적혀져 있어요. 한문으로요. 여기서 방사라 그러는 것은 돌파리를 이야기하고요. 동양 한자 문학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당나라 이후에 금나라,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 원나라 요 시대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00년 전에 그 서양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종교 암흑기라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글자를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던 시대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공자나 예술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쓴 글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 몇 개를 쓰신 석곡 이규준 선생님은 방사라 그래서, 방사라는 말이 현대말로 하면 돌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작이 써놓은 거를 그 1000년 전에, 12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모르는 것들이 막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현대에 이상하게 전달됐다 이런 말이죠. 왕숙하가 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왕숙하가 맥결을 지을 때 이르러서는 맥을 더 잘게 나눔으로써 이치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어 참된 말씀이 마침내 숨겨져 버렸습니다. 이 이유로 백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바람 소리인지 합 울음인지 종잡을 수 없는 맥론이 이루고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슬픕니다. 의학이 전수되지 않는 것이 또한 미미한 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말을 않고 있으려니 지극한 도가 제대로 된 학문이 마침내 없어질 것 같고 말을 다 하자니 천기를 누설할까 두렵습니다. 소를 보기만 해도 각 부위의 무게를 척척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1만 가지 병을 대해도 다 다스려 내는 것은 각자의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겠죠. 그냥 의사 면허증 땄다고 해가지고 환자가 오는데 책에 없는 이야기 대부분들 환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의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병명을 딱 만들어주면 의사들이 다 굶어 죽어요. 소위 말해서 의사가 지적재산권을 인정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초진료, 재진료 이래가지고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거기 뭐 환자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부담하는데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병원이 유지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학적 진단을 하질 않고 기계적 진단을 해가지고 멍청한 기계가 돈 벌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온갖 검사를 다 시키는 거예요. 기계가 뭘 알겠습니까? 기계가 순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환을 측정하는 기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사선 동위원소 촬영 기법이라는 건데요. 그거 한번 진단을 하는데 제가 30년 전에 상자체내에 있었는데요. 그게 500만 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냥 MRN이, CT니 이런 소위 말해서 그냥 싸구려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 중요한 진단은 의사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순환력이지 무슨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다리가 저리 돼요. 그 허리 때문에 다리가 저리는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허리가 어떻게 생명입니까? 탓을 하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탓을 해야지. 그 양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고.
그거 어떻게 세포를 생명이라 그래놓고 허리 탓을 하게끔 환자들을 만드냐고. 허리가 무슨 살아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몸 전체가 하나 살아 있는 거지. 탓하면 살아 있는 것을 탓해야지. 다리가 저린 것을 가지고 죽어 있는 그 생명도 아닌 허리를 탓합니까? 그 디스크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 순환력이 떨어져서 피곤해가지고 그거 저린 거예요. 그 뜨뜻한 물에만 들어가면 피곤이 풀려가지고 저린 거 웬만하면 나아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냉수 마찰만 딱 해도 그 저린 거 금방 나아요. 그게 오래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병에 본질이 있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되지만 허리 때문에 저리기는 뭘 저립니까? 그런 앞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은 세포가 아닙니다. 생명은 사람 그 자체예요. 그것을 미국의 의사들은 잘 알고 있죠. 근데 한국 의사들은 지금 계속 그 세포 생명론에 그냥 머물러져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 세포 생명론이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에서 그거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사실 의학 교과서에 그 실려 있지도 않은데 지금 로컬에 나와가지고 그 진료하는 의사들이 다 세포 생명론을 주장을 해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 공부 열심히 하는 의사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냐면 동양의 전통인데요. 일단 동양의 전통뿐만 아니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박사학위 주는 거 아니죠. 닥터라는 말을 박사로 번역했다라는 것도 제가 참 뭐라 그랬는데 닥터라는 말은 달사 어떤 한 분야에 통달했다 이런 이야기지 뭐 두루 박자 써가지고 박사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양에 이제 박사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박사라는 것을 닥터를 해석한 용어로 쓰지만 닥터라는 말은 박사라는 말 동양에서 원래 썼던 박사라는 말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통달했다 할 때 달사라고 쓰는 거예요. 달사라 그러면 좀 닥터가 조금은 좀 조금 격화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거죠. 예? 그 달사들 되는 거 아무나 달사 되는 거 아니죠? 아무나 닥터 되는 거 아니죠? 돈 많이 내고 그렇죠. 좋은 대학원 들어가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좋은 지도교수 만나야 거기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그러한 걸 제대로 쓰고 거기에 맞춰서 박사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 좋은 네. 대학이 별로 없죠. 미국에는 좋은 대학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 땄다 그러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 시청 듣는 분들도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짜 순수 학문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냐, 소위 말해서 응용 학문 해가지고 돈 버는 학문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냐. 예를 들자 그런다면 경제학 박사 그러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경영학 박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학 박사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신학 박사 땄다 그러면 8개국 국어에 능통해야지만 신학 박사 딸 수 있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8년 했는데 끝내 신학 박사학위 못 땄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목회학 박사예요. 목회학 박사 성경 잘 모릅니다. 목회학 박사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자본주의 방사께서 운용을 해내는 방법을 배웠다. 뭐 이런 게 목회학이에요. 어느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땄는지,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는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연과학도 똑같겠죠. 네? 어느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땄다 이러면 그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요새 스탠포드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교수로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스탠퍼드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땄다. 그럼 그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녀들 중에 수학에 관심 있고 우리나라 지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수학을 스탠포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르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누구나 쉽게 박사학위 따는 거 아니죠. 동양도 똑같아요. 그런 것을 비인부전이라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나쁜 곳에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에 씁니다. 오직 가로되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고 참이 아니거든 전하지 말라 하였으니 진짜 대단한 선생님의 이 경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맥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케를 줄여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 맥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처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맥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의사를 가서 찾으려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시는 거니까. 근데 아까 현명한 맥을 보는 거 선거 때 제대로 된 대통령 뽑으면 됩니다. 예, 그건 뭐 일정 부분 맥을 아는 거죠. 하여튼 이 맥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하고 한글로 풀고 이렇게 했지만 이 정도 설명을 가지고는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은 해드리려 그래요. 지금 바깥에서 힘을 놓으라 그래가지고 잠깐만 제가 체킹하고 다시 와서 잠깐만 계세요.